조국의 시간을 읽고 우리나라가 개혁을 향하여 나아가길 바라며 조국의 시간을 읽었습니다. 가족의 피에 펜을 찍어서 써 내려가는 심정이라는 조국 전 장관. 검찰개혁이라는 사명 앞에 온 가족의 희생을 치르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어머니와 동생과 아내와 자녀들. 검찰에게 멸문지화를 당하고 있는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2019년 9월 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생방송할 당시 그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가 하는 말과 기자들의 억지가 뒤섞인 그날 그의 인격의 아름다움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9월 6일 청문회에서 국힘당의 전신인 미통당의 발악과 함께 다시 한 번 더 조국의 진실을 보았던 날, 청문회의 종료와 맞춘 정경심 교수의 기소, 언론과 검찰과 야당의 3단 합동 공작, 어이가 없었습니다. 명백한 진실 앞에 곧 끝날 것 같은 의혹은 더욱 미궁 속으로 들어가고 윤 짜장은 대통령 후보로 득세하고 정경심 교수는 구속되고 조국은 사임하며 후임인 추미애도 3단 합동 공작에 시달리다 사임하였습니다.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대단하다고 엄마 백으로 서울대 실험실도 마구 사용하고 학점도 성적 조작으로 올리고 대학도 입시 비리로 입학하는 나경원 새끼들은 괜찮은데 멀리 경북 영주까지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받은 동양대 표창장이 뭐가 중요하다고 감옥까지 살아야 하는지 정말 안담하고 답답한 마음입니다. 4.7 보궐선거 패배 후 거대 여당인 민주당은 검찰개혁은 물 건너 갔다는 모양으로 초선 의원들과 일부 중진 의원들이 조국 때문에를 외치고 결국 가족 모두의 멸문지화를 당하고 조국 전 장관의 억울함만 남게 되는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입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도 2018년 노회찬 의원도 다들 그렇게 억울하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우리의 지도자를 보내고 싶지 않기에 보내면 안 되기에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의 촛불을 들었고 조국과 정경심 교수가 이겨내고 버텨내길 기도하는 마음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진보 진영에서는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보수가 잘못하면 언론이 가만히 있고 진보가 잘못하지 않아도 없는 죄라도 만들어 보도하는 언론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특히 박정희의 고향인 선산이 바로 옆 동네인 김천, 내가 사는 동네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루 종일 TV조선만 틀어놓고 시청합니다. 이 지역 사람들은 입만 열면 보수가 최고이고 제일 좋았던 때는 박정희 때이며 전두환 때라고 합니다. 박근혜는 불쌍한 공주님이고 노무현,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위기, 정치가 아니라 종교 수준이며 모두들 국힘당의 최고 지지자들입니다. 이곳에서는 진실이 거짓이 되는 곳입니다. 왜 이럴까요? 70, 80년대에 열심히 국민교육 현장을 외우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고 태극기 상하강식에 오전 오후의 차렷 자세를 취하고 유신 정권을 찬양하는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학도 호국단을 하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왜곡하고
인권과 진실을 외면하며 자신들의 아집으로만 편향된 사고를 하는 사람들. 조국의 기자간담회와 청문회를 본 사람이라면 거의 진실을 알 것인데 왜 계속 그를 비난하고 윤 짜장의 인기는 올라갈까요? 그 시대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당하였다면 오늘날에는 언론의 기레기들을 통해서 세뇌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가 권력과 철저히 야합하여 이익을 챙긴 언론들이 인권의 시대적 사명을 따라가지 않고 우익의 회귀를 위하여 진실을 왜곡하여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무지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의식의 흐름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국민적 의식의 흐름은 국민성, 민족성이 되어 나라를 일으키고 발전하고 또는 쇠망하게도 합니다. 진실을 왜곡하는 확정 편향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의식의 물결들. 1945년 이승만 정권 이후 70여 년이 넘은 긴 시간 동안 권력 카르텔은 쉽게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그에 동조하는 국민의 의식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흘러간 역사를 잡기에는 촛불의 거대한 물결로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감이라고 지지하고 노무현과 노회찬을 죽음으로 내몰고 문재인과 조국을 욕합니다. 이해찬 전 당대표는 20년 정권을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답은 그것입니다. 여태까지의 시간만큼 진보 정권의 집권이 답입니다. 그래야 보수 우익의 사멸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나는 민주당의 집권을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나는 더불어민주당의 실망입니다. 그리고 조국 수호와 검찰 개혁에 반기를 든 정의당에도 실망입니다. 정치도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나는 열린 민주당을 응원합니다. 김진애, 김의겸, 최강욱, 주진혁, 항희석 등 열린민주당에서 개혁과 인권에 대한 바른 실천을 할 법제를 발의하여 주길 바랍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3표의 의원 수만 선출했지만 22대와 그리고 그 다음 선거에서는 많은 의원 수를 확보하는 참여 정당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참다운 개혁, 인권, 정의를 실천하는 정당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많은 실망을 하게 됩니다. 국민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며 검찰 개혁을 부르짖어도 이낙연은 사면을 말하며 동력을 상실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대재해법과 같은 법안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재벌의 눈치를 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민생 개혁 법안에 있어서 재벌과 언론 그리고 야당의 눈치를 보고 법안 처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야당인 국힘당과 협치해라고 그대 여당을 만들어 준 것이 아닌데 국민들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모릅니다. 아마 개혁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개혁이 바로 민생이며 인권인데 국민을 위한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굽이쳐 흐르는 사행천이 도달하는 곳은 바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은 말하였습니다.
역사의 강물에서 참다운 인권의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바다입니다. 언젠가 그날이 온다면 이승만의 자유당으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보수 우익의 국진당이 엄서지고 민주당이 새로운 오른쪽에, 그리고 새로운 진보 정당이 왼쪽에 서는 날이 오기를, 열린민주당이 새로운 진보 정당의 초석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국민들이여, 이승만의 자유당에서부터 뿌리를 두고 있는 우익들, 친일 보수 재벌 꼴통 국진당은 이제 어떠한 선거에서라도 찍어주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연히 소멸하는 그날이 오길 바라어 봅니다. 아울러 보수와 야합하는 언론도 역사와 국민 앞에 심판을 받게 되길, 진실을 향한 참다운 언론이 생겨나길 바라어 봅니다. 검찰 개혁을 위하여 가족을 희생한 조국 전 장관, 그의 희생이 덧없이 끝나지 않길, 진실은 밝혀지고 조국의 명예는 다시 살아나며 그가 계획했던 검찰 개혁이 실현되며 동시에 언론의 개혁도 이루어지는 그날이 빨리 다가오길 바라어 봅니다. 그의 희생과 가족의 눈물에 위로를 보냅니다. 깨어있는 국민을 말한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진실 앞에 공감하며 인권을 위한 개혁을 향하여 국민 모두가 함께하길 바라어 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